무슨 양말이 양말 안 보이지 않나요 어차피? 아니 나한테 너무 보였어. 아니 우리 엄마가 신는 건 너무 깜짝 놀랐네. 어머니가? 아니 아버지. 사실 지승훈 기자가 지난번에 탈출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다시 나왔어요. 네, 왜냐면 사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그날 팀장의 기분과 그날 팀장의 점수표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요. 기자들은 자신이 쓴 기사를 팀장에게 어필한다. 선택을 받은 2명은 스튜디오 탈출, 나머지 1명은 다음 녹화에도 참여한다. 3회 이상 탈출에 실패하면 팀장과 개인 면담을 갖는다. 최근에 그 정준영 씨하고 승리 씨 사건으로 다들 잠을 못 잤다는. 잠이 부족합니다. 계속 입장문이나 뭐 보도자료 이런 것도 새벽에 올 때도 많고 소속사 확인도 해야 되니까 사건이 처음 터졌던 그 주에는 진짜 제가 당직 날 아닌데도 계속 당직인 느낌이었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지승훈 기자 안 힘든 걸로. 안 힘든 육체적으로 안 힘드니까. 승리 정준영 사건 관련 보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나와서 이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기자들이 취재한 비하인드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지승훈 기자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 승리 정준영 기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들고 나온 기사는 정준영이 귀국했던 그 날의 현장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정준영이 귀국을 했을 때 정준영 씨가 어디로 갈지 되게 사람들이 궁금했었거든요. 취재진도 그랬고. 그 혐의가 인정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변호사를 만나러 갈 수도 있다. 저희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했던 게 이동을 하는 그 경로를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갔나요? 그 정준영 씨가 이제 6시쯤에 귀국을 하고 그 아시다시피 이제 취재진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한 200명 정도가 운집이 돼 있었는데 저랑 그 촬영 기자는 그 취재진 속에 없었고 그 정준영 씨의 이제 차를 저희가 파악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빠르게 따라잡아서 강남 모처의 아파트에 도착을 했다는 거는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준영 씨뿐만 아니라 그 승리랑 정준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인석 대표가 이제 경찰 출석한 날 제가 이제 뻗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오전 10시에서 뭐 2시 사이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뭐 저녁쯤엔 나올 줄 알았는데 새벽까지 안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차 안에서 기다리고 밖에서도 기다리고 계속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뻗치기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긴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취재원을 기다리다가 밤을 새거나 계속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뻗치기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연예부 기자들이 하느냐 하지만 사실 연예부 기자가 아니라 모든 기자들은 논란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으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뻗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전화를 해서 받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승리 관련 얘기가 나온 김에 그 강내리 기자가 승리와 어쨌든 작은 인연이 있다면서요. 버닝썬 논란이 일기 전에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승기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에 논란이 있고 나서 그때 당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논란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어서 은퇴 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기자로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어쨌든 승리 씨의 사업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업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어요? 근데 지금 논란과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2가지 이슈가 이번 논란이 일고 나서는 이제 승리 씨가 본인이 홍보에만 참여했을 뿐 직접적인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시의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고 체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논란하고는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긴 한 거죠. 조금 곁들이자면 그 나 혼자 산다에서도 출연을 하셔가지고 거기 안에서도 클럽에 등장해서 무슨 뭐 스텝한테 조명까지 체크하시는 걸 보고 단순 사내이사, 홍보이사가 아니라 완전 대표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승츠비 캐릭터로 워낙 또 이렇게 각광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일고 난 이후에 본인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 더 약간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클럽 문화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클럽에는 CCTV도 내부에 10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직원들한테 성교육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일고 난 다음에 와서 그 발언들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클럽에서의 마약이나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또한 사실과 대치가 되는 얘기인 거죠. 가요계 전반적으로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이제 가요 기자다 보니까 계속 컴백 쇼케이스를 가는데 그 첫 정준영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너무 이 이슈가 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컴백이나 그런 이슈가 다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 컴백이 좀 이슈가 너무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관계자분들도 있고 했거든요. 근데 선배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근에 박봄 씨도 이제 컴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YG 승리 씨랑 그 소속이었다 보니까 그 질문이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여파가 조금씩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다 보니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좀 가요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고 또 사안인 만큼 굉장히 어떤 팩트 체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관된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고 어떤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주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조현주 기자 어떤 내용? 일단은 이제 마블이 4월 말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굉장히 엄청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원년 멤버들 있잖아요.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퇴장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원년 멤버들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이슈를 알고 있습니다. 배우가 그러면은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배우가 그 역할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긴 너무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마블의 어떤 세계관을 첫 시작했던 존재감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걸 또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블이 조금 새로운 인물들, 캡틴 마블이라든지 새롭게 나온 캡틴 마블이라든지 샹치라든지 블랙팬서라든지 좀 새로운 인물들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하면 안 되나요? 재계약,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일단 몸값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얘기를 또 많이 했었으니까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3까지 나왔었고 캡틴 아메리카도 뭐 그 정도까지 나왔었으니까 마블이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10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20년을 이제 준비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뭐 후레쉬맨 같은 것처럼. 선배가 보셨다. 후레쉬맨 몰라요? 후레쉬맨 지구방위대. 그 후레쉬맨이 지나고 이제 다른 또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것처럼 또 새로운 어떤 히어로들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요? 세월호 관련된 영화가 2편이 네. 개봉을 하는 거. 일단은 악질경찰 3월 20일 날에 개봉한 악질경찰이랑 4월 3일 날에 개봉하는 생일 이 두 개가 본격적으로 세월호 소재가 상업영화 테두리로 들어오는 거는 이 두 영화가 처음이에요. 원래는 뭐 그날 바다라든지 뭐 업사이드 다운처럼 다큐멘터리는 나왔었는데 거액의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으로는 처음입니다. 직접 영화를 봤다고? 네, 전 2편 다 봤습니다. 네, 어때? 악질경찰은 세월호 참사를 당한 어떤 친구로 인해서 이 악질경찰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조피로인데 이 사람이 이 친구로 인해서 각성하는 과정을 담았어요. 그래서 세월호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좀 소재로 이용이 되는 면이 있는데 생일은 조금 더 본격적입니다. 이제 2014년 4월 16일 날에 이제 아들을 잃고 이제 남겨진 엄마, 아빠, 또 딸 혹은 이웃들이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이제 추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모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슬픈 영화라고. 아, 생일은 진짜 슬픕니다. 일단 연기가 전도연 씨랑 설경구 씨가 연기를 진짜 진정성이 넘치게 하셨어요. 이 영화를 선택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연기하는 내내 계속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당연히 또 워낙 연기파 배우시지만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 그게 저는 좀 스크린을 통해서 잘 묻어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 조현주 기자가 쓴 어른의 의미부터 추모까지 스크린이 불러낸 세월호 기사 잘 읽었고요. 필력 점수 10점. 아,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또 다 세 분의 어떤 취재를 또 다 들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필 기회. 일단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단순하게 입장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성 연예인들 찌라시가 굉장히 좀 중대한 논란이었어서 이거를 제가 변호사 분들을 인터뷰해서 어떻게 어떤 유포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지 이런 기획이랄까 기사도 정리를 했고 기획력 점수 10점. 네. 자 이제 조현주 기자. 아까 어벤져스 기획 썼는데 오전에 또 네이버 걸렸더라고요. 파급력 10점. 네, 계속 걸려가지고 네, 또 이런 것도 어필해야 되니까. 그 저는 영화 담당하고 있는데 영화 외화라든지 놓치지 않았고 저희 당직 때 진짜 9시부터 12시까지 정말 열심히. 당직 50점. 오. 자 이제 지승 기자. 팀장님이 앞에서 너무 점수를 남발하셔가지고 저한테 줄 점수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필을 하자면 점수가 진짜 부족한데요? 너무 빨리 어필해봐. 쏘시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어필해봐 어필해봐. 어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정해진 것 같은데. 그럼 지승 기자 오늘 어필을 하지 않는 아니야. 걸로. 아니 하려고 괜찮아요. 했는데 그냥 하나만 하자면 뭐 저는 뭐 선배도 되게 오랜 시간 계속 지켜보고 뭐 새벽까지 전 새벽을 샜으니까 네. 그 굉장히 근데 저는 그때 저희 9시까지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아니 그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이너스 10. 아직 체력이 괜찮을 텐데. 자 그럼 가장 높은 점수부터 오늘은 또 조현주. 감사합니다. 아 조현주 기자 드디어 탈출. 하지만 그래도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순아. 다음 주에 또 한 번 하자. 승우이도 다음 주까지 나오면 3주 연속이야. 씁쓸하네요.